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 함께 점검해보면서 성공 투자 전략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래서 좀 주변 분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때마침 또 오늘 그와 관련된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7월 말부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 그 장중에 그 거래상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이 사실 요즘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요. 뭐 언제 끝나냐, 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 분들을 보통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제가 이 시간에 주제를 정할 때는 보통 제 주변에 있는 실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시장에 맞춰가지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은요. 조정이 마무리되는 강력한 신호라는 그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제 진짜 조정이 마무리되는가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동안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의문점이 풀리실 거고요.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조정 그리고 그때 현재 지금 당시 상황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많은 분들이 좀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좀 배제된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주식하는 지인들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네. 정말 희한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네. 물어보는 건 정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조정 언제 끝나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은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이런 그 공통적인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8월 달부터 대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장이 지금 최근에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가 지수는 사실 다시 2,400포인트 올라섰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크게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개인들은 마치 이 이야기가 다른 동네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어쨌든 뭔가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아마 집중 투자하는 중소형주들보다 최근에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다시 돌아보면요. 이런 현상은 사실 조정장이 진행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어 왔었는데 개인들은 어쨌든 인간의 망각의 동물인지라 항상 이제 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왜 조정장이 마무리되면 유독 대형주 중심의 장이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는 공매도에서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제가 멘트하기 참 되게 애매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착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공매도는 일단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시장에서 정말 악의 축이죠. 예, 주가가 올라간 악의 축, 지수가 올라가는 정말 악의 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팩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과 개별 주식의 주가를 누르는 정말 악의 축의 어떤 느낌으로 많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괴담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수익은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무제한이죠. 이건 아마 공매도의 어떤 개념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주가가 하락해서 사실 빠져봤자 주가는 마이너스 몇 원까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 많이 빠져봤자 0원까지 내려가는데 사실 주가는 올라가는 건 정말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든 영역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사실 정말 위험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매도의 이론 손실은 그래서 무제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상으로 맞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전략을 사용한 투자들을 롱숏 전략을 사용한다 해도 그 숏 포지션, 즉 매도 쪽 포지션에서 예상보다 많이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주가나 지수가 급반응하게 되면은 급하게 공매도한 물량을 되사들여야 되는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특히 네이키드 공매도를 취한 트레이더들은 조금만 추세가 돌아섰다 싶으면은 점심 먹다가 뛰어와가지고 다시 물량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숏 커버링이라 불립니다. 자, 바로 이런 현상이 조정장 끝에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급반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를 딱 접어섰을 때 트레이더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공매도를 청산하는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공매도 물량이 거래량이 없는 소형주들보다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들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대형주들의 어떤 쇼커버링이 발생함으로써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자연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어떤 급반등이 항상 이 조정장 마무리, 그들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공매도 물량을 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 소실 자체가 뭐 무제한이기 때문에 되사들일 때는 매우 급하게 환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른 공매도 물량들도 같이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주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아무리 대형주를 하더라도 정말 잡주처럼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IT 중심의 대형주다 코스닥 셀트리온 급등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기업인데 정말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끼어서 주주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상승세로 어쨌든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면 하루 뭐 보통 한 길어봤자 한 5거래 정도 안쪽으로 쇼커버링에 의한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통 이거는 대형주로 중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이제 시장에서 좀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라간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대형주들이 정말 깃털처럼 움직이는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들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형주를 따라가야 되냐, 중소형주를 팔아야 되냐 고민하시는데 일단 요거 결론부터 드리면은 그냥 대형주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중소형주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주들 쪽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세의 어떤 분위기가 확 돌아오게 됩니다. 체질 개선이 정말 빠른 시기에 진행되게 돼 있고요. 순간적인 파티를 끝내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매번 단기 조정이 발생하고 이제 조정이 끝마무리가 되는 시점, 이 시점쯤 되면 항상 왔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중소형주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절대로 대형주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 정치는 쇼커브레이킹으로 인해서 그 파티 속에서 조정장이 마무리가 돼간다라는 부분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대형주를 뒤따라가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매수를 해왔었던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가치주, 저평가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또 뭔가 이제 꼬이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대형주 뭐 따라간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시고요. 이게 아마 다가오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번 그래왔고요. 이게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가 아니고 매번 항상 이런 쇼커버링 발생했고 대형주들은 올라갔고 개미들은 또 대형주 따라갔고 하지만 기관들은 또 팔고 있고 개미들은 또 얻어맞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중소형주를 옮기고 있는데 또 뒤늦게 또 개인들은 또 중소형주 따라오고 있고 이런 잘못된 어떤 바퀴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항상 망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빠지면 오히려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포트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멘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루이스 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